김진섭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제목을 제가 이제 일부를 진행하는데 영어 절대평가 원년의 재수 성공 전략 이렇게 잡았고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가장 초미의 관심사가 되는 것은 내년 수능 영어의 그러니까 절대평가 원년 수능 영어 영역의 난이도입니다. 사실 상대평가 시절에도 그러니까 올해까지도 난이도가 굉장히 중요했지만 그러니까 뭐 난이도가 굉장히 쉬우면은 한 문제만 틀려도 2등급이 되고 또 올해처럼 어려우면은 이제 좀 불수능이다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시험 시간에 멘붕이 되고 하면서 어떻게 맞춰서 공부해야 될지 난감한 면이 있었는데 절대평가가 되면서 이 문제가 좀 더 심각해졌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상대평가 시절에는 그냥 무한 경쟁이기 때문에 상당히 상위권 학생들도 그냥 무조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뭐 심지어 한 문제 나오는 어법 같은 것도 반드시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그게 좀 딸리면은 다른 거 다 맞추고 어법 하나 틀릴 정도의 이제 실력이 있는 해외에서 공부하고 온 학생도 그 상대평가기 때문에 그거 하나 틀려서 2등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등급 컷도 못 맞출 수 있기 때문에 뭐 학원에서 그것이 이제 좀 미흡하면은 어법을 별로 많이 안 해주면은 따로 인터넷 강의를 사가지고 이제 주말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보충을 해야 될 정도로 어법 강의, 인터넷 강의가 굉장히 이제 강수가 많습니다. 40강, 50강 되는데 뭐 한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그거라도 해야 되고 그런 고충이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상대평가는 난이도가 쉬우면 쉬운 대로 열심히 해야 되고 모든 사람이 점수에 관계없이 어려운 대로 또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고 그랬었는데 이제 절대평가입니다. 절대평가에서는 90점만 넘으면은 이게 뭐 95점이 됐든 100점이 됐든 점수가 표기되지 않고 성적표에 그냥 1등급이라고 등급만 표기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쉽게 나왔어요. 만약에 뚜껑을 열어봤는데 쉽게 나왔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한 전국의 30%가 90점 넘어서 1등급이다. 이러면은 사실은 한 4등급 학생들까지도 별로 공부를 열심히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바보짓한 거죠. 그 시간에 국어와 수학과 사탐을 했어야 되죠. 반대로 뚜껑 열어보니까 1%다. 이것도 좀 말이 안 되지만 굉장히 어려운 거죠. 이렇게 되면은 정말 굉장히 많은 그 상위권 학생들도 최상위권까지도 1등급을 놓치게 되죠. 땅을 치게 되죠.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벌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자,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뭐 점술가는 아니지만은 우선 이제 예측이라는 것은 과거를 기반으로 해야 되니까 작년이죠. 아직 해가 안 바뀌었기 때문에 좀 덜 헷갈리는데 그리고 올해입니다. 올해 이제 수능 끝난 지 얼마 안 됐죠. 의 6평이라는 게 있고 9평이라는 게 있고 9평이라는 게 있고 또 수능이라는 게 있었죠. 작년에 어땠냐면은 자 6평에서 100점이 1컷이었습니다. 9평도 100점이 1컷이어서 6평이나 9평 때 한 문제만 틀리면 2등급으로 추락입니다. 그래서 그럴 줄 알았는데 많은 학생들이 막판에 영어를 좀 등한시했습니다. 특히 상위권에서 수능은 불수능으로 94점이 나왔습니다. 올해가 똑같죠. 올해는 어땠느냐? 93, 97, 역시 94로 나왔습니다. 올해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6평은 좀 수능과 좀 유사하긴 하죠. 자, 이렇기 때문에 특히 작년 같은 경우를 본다면 내년도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내년인데 자 이게 어떻게 될지 물론 모르고 보통 이제 6평을 봐야 아는 거 아니냐. 뭐 난이도 뭐 그냥 잊어버리고 열심히 공부하다가 영어도 어렵게 나올 거 대비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다가 6평을 봐서 어렵게 나오면은 계속 열심히 하고 쉽게 나오면은 좀 조절하자 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그게 이제 좀 잘못된 거죠. 보시면 알겠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게 이제 밝혀져 있고요. 그런데 기특하게도 절대평가가 예고된 그 해부터는 수능만큼은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수능만큼은 난이도 조절을 잘 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난이도 조절을 잘 할 것이라고 수능만큼은 믿는다면 조심스럽게 예측하건대 수능은
94점 정도가 상대평가였을 때 1등급, 즉 상위 몇 프로죠? 4%에 해당되는 것이 94점 정도로 해서 올해나 작년과 비슷하게 나오지 않겠냐. 이게 절대평가의 취지에도 맞고 가장 개연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돌발 퀴즈입니다, 이제. 그러면 결론적으로 중요한 내년에 1등급 컷은 얼마입니까? 너무 쉬웠나요? 자, 90이죠. 이거 뭐 절대평가니까 정해져 있는 거니까. 자, 2등급 컷은요. 자, 그만하겠습니다, 이제. 자, 기타 등등입니다. 80 죄수로 해서 설마 80점, 또 강남권인데 80점도 안 되는 학생들은 없을 거라고 보고, 죄수까지 한 상태에서 80점도 안 된다. 좀 어려워도. 그런 학생은 없을 거라고 보고 그 이하의 얘기는 생략하겠습니다. 자, 이때 그러면 제가 조심스럽게 예측한 대로 내년 6평, 9평은 완전 무시하고요. 무시당해도 싸죠. 자, 중요한 건 수능인데 수능이 제 예측대로, 그리고 많은 사람의 예측대로 4% 선이 94점 정도로 형성된다면, 자, 올해와 같다면 또는 작년과 같다면, 자, 올해에다 초점 맞출게요. 이게 똑같지 않습니다. 사실은 똑같지 않은 게 2컷은 다르거든요. 2등급 컷은. 그건 좀 이따 얘기하도록 하고. 중요한 건 1컷이니까 4%였을 때 1컷이 94, 94였고, 역시 내년도 4%컷 그 선은 94로 유지된다고 했을 때, 중요한 건 94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제가 원래 커가지고 90이 중요한 건데, 94 맞았다고 자랑해봐야 아무도 알아줄 사람도 없고 성적표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건 90인데 90점이 올해의 경우에 몇 퍼센트였을까요? 맞춰보세요. 10 안 됩니다. 7.8이었습니다. 7.82. 대충 8이라고 볼 수 있죠. 8%. 그리고 작년에는 몇 퍼센트였을까요? 똑같은 4%는 94인데 몇 퍼센트가 90점 정도 선이었을까요? 맞춰보세요. 힌트는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15.01%였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거냐? 요 해에는, 즉 작년 이맘때죠. 작년에는 킬러 문제 2문제, 33번, 34번 비연계 빈칸 문제 3점짜리 만 어려웠고 다 쉬웠습니다. 그러니까 불수능이라고 안 하고, 영어만 놓고 봤을 때도 불수능이라고 안 하고, 그렇다고 물수능은 아니고 뭐라고 했을까요? 맞춰보세요. 끓는 물수능이라고 기가 막힌 말을 만들어냈더라고요. 끓는 물수능. 근데 올해는 왜 똑같이 1컷이 94로 나오는데 불수능이냐? 올해는 킬러 문제가 여러 개 더 있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 올해는 90점 넘는 학생들이 7.82% 밖에 안 됐습니다. 작년에는 15.01%씩이나 됐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내년인데, 내년에 90점 넘어야 되죠? 여러분 뭐 생각 없으신가요? 무조건 90점 넘고 봐야 됩니다. 그 이유는 좀 이따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특히 수시에서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90점 못 넘으면. 조용히 해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자, 뭐 궁금한 거 있어요? 혹시 저한테 물어보세요. 이 학생 별로 지금 좀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데 물어보지 마시고. 자, 이제 무슨 말까지 했었죠, 제가? 예. 90점을 넘어야 되는데, 그러면 7%에 근접하겠습니까? 90점 이상자가. 미래의 일이지만 한번 예측해 보세요. 15%에 근접하겠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7에서 15 정도로 분포하지 않을까? 그것도 역시 조심스러운 예측입니다. 7%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공포 마케팅이 아니고요. 저 영어 선생 중에 하나인데, 제가 뭐 영어를 더 열심히 공부하자, 더 많이 공부하자. 오늘 결론을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영어를 적게 공부해야 됩니다. 예, 그거는 분명한 이제 팩트고요. 그러나 그냥 단순히 적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지금 함수 관계를 밝히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자, 더 이상 알 수 없지만 그저 한 7%에서 15% 정도 그 안에 있지 않을까. 그걸 7%가 안 된다거나 15%가 넘으면
둘 다 절대평가의 취지에 크게 어긋납니다. 예. 절대평가의 취지에 더 어긋나는 것은 7%가 안 되는 정말 불불수능이죠.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날 것 같지는 않고요. 상한선이 한 7.5% 정도로 봅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많이 양산이 됐을 때, 1등급자가 많이 양산이 됐을 때 15%를 넘어가면 또 큰일 납니다. 변별력이, 이거는 뭐 좀, 또 다른 차원에서 또 문제가 됩니다. 그럼 전국민, 전체 수험생의 그 다음 해부터 영어 실력 하향 평준화가 예상이 되고 더 심각한 어떤 국익과 국력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 또한 심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해서 어려우면 한 7.5% 학생들만 1등급 받고 좀 쉬우면 15%에 가까운 많은 학생들이 1등급으로 양산이 될 것입니다. 자, 어떤 게 건강에 좋을까요? 어느 쪽에 맞춰서 공부하는 것이? 맞춰보세요. 둘 중에 당연히 여기다 맞춰야 되죠. 당연히 올해에 맞춰야 되죠. 작년은 중요하지 않고 올해가 중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시간적 근접성 때문이 아니라 어려운 거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 쉬우면 쉬운 대로 잘 보고 어려운 대로 잘 볼 거 아닙니까? 여기다 맞춰서 공부했다가 1등급 다 놓칩니다. 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럼 결론이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꼭지 뭐 2등급도 생각하지 맙시다. 그냥 1등급 무조건 받아야 되는데요. 1등급은 상대평가보다는 쉽겠지만 한 8% 안에는 들어가야 1등급이 보장이 될 것이므로 기존의 2등급 중위권 정도는 돼야 됩니다. 2등급이 11%까지 2등급이었잖아요. 그러므로 2등급 하위 것만 해도 널널하게 그냥 뭐 남 따라 하거나 아니면 자기 어떤 실력을 잘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영어를 좀 약하게 한다거나 안 한다거나 하면 1등급을 일단 놓칩니다. 네. 자, 그러면 굉장히 불행한 제가 이제 겁만 줬기 때문에 이거 정말 이거 영어 절대평가 돼가지고 좀 이제 한 뭐 온수보다는 그냥 한 반수만 해도 될 것 같았는데 저렇게 겁을 주니 그냥 선행반부터 할까 그러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좋은 소식도 말씀을 드릴게요. 좋은 소식은 뭐냐면 그래도 절대평가가 좀 어렵게 나와서 이렇게 지금 8% 정도 또는 7% 정도로 이렇게 끊어진다 하더라도 이 정도만 1등급 받고 나머지는 1등급 못 받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상대평가보다는 엄청나게 널널하죠. 일단 상대평가 시절에 어땠어요, 여러분? 영어 시간에. 영어 꽤 잘하는 학생도. 뭐 긴장해가지고 만약에 듣기 하나 놓쳤다. 그럼 바로 그냥 이거 재수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망했다. 이러면서 덜컥 멘붕 된다고요. 듣기 하나만 틀려도. 상대평가니까. 이게 쉬울 수도 있잖아, 시험이. 그럼 듣기 하나 틀린 거 갖고 2등급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수식 것도 못 맞추고 아무것도 안 될 수 있어요. 믿던 영어에서. 절대평가에서는 좀 이제 막말로 할게요. 실수 한두 개 해도 됩니다. 아니, 두세 개 해도 됩니다. 너무 많이 하면 안 됩니다. 실수를 한 10개 했다. 실수가 아니죠. 아시겠어요? 실수는 말 그대로 실수니까 많이 해봐야 한 2개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꿀팁을 드릴 텐데, 그거 좀 이따 드리고요.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자, 대학별 영어 반영 방법. 이거 골치 아프지 않습니까, 이거? 이게 다가 아니고요. 이거 사진 찍을 필요 없습니다. 그 다 자료집에 그 가로로 된 자료집 다 있습니다. 이거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이거. 특히 이게 앞권이죠. 자, 좀 골치 아프게 해드릴게요, 잠깐 동안. 이게요, 단순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1점밖에 안 까는데, 여긴 3점을, 여긴 4점을 까? 여기는 8점을, 여기는 10점을 까? 잘 보세요. 이게 속임수입니다. 속임수는 아니고, 이게 착시입니다. 사실, 여기서 여기까지는 다 비슷비슷합니다. 왜? 20은 100으로 바꿔야죠. 예. 비교 대상을 통일해야죠. 200은 100으로 바꿔야죠. 250도 100으로 바꿔야죠. 그럼 97.5, 96, 다 96입니다, 그냥. 96 물론 크긴 크지만, 여러분 이제 배치가 돌려보는 사람들 알 거예요. 4점 차이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뭐 기준으로 4점이냐? 서울대부터 말씀드리면은, 사실 이게 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요 선이 얼마요? 90. 그러니까 퍼센트까지 얘기하면 또 머리 아프니까. 퍼센트 얘기 잊어버리세요, 이제. 잊어버리시고, 요 선이 얼마? 80. 여기 무시하자고요. 무시해도 되죠? 네. 여기서 만약에 자기가 79점이다, 지금.
그건 올해잖아요. 내년에 79점 그대로 맞지 않을 거죠. 예. 자, 그럼 뭐 여기 뭐 좀 더 갈수록 커지고 이런 거 다 무시하자고요. 그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뭐 혹자분들은 뭐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서울 4점밖에 안 돼. 서울대 갈 학생이 9등급 짜리가 있습니까? 자, 2등급도 없을 텐데. 여보세요. 자, 서울대 0.5점. 그래서 뭐에 0.5, 100점 만점에 0.5점이냐? 도대체 뭐냐? 표준점수에 0.5점에 생각하면 됩니다. 표준 총점에. 예? 얼마 안 되죠. 그러나 서울대 정시에서는 의미가 있긴 있죠. 근데 서울대 정시에서 웬만한 난이도였을 때 90점 이하를 맞고 서울대 정시 지원할 학생은 한 명도 없겠죠.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분위기도 안 좋아지는데. 자, 고대입니다. 고대가 이제 우리를 배신하고 이제 논술 전형을 폐지하고 아주 난리인데. 자, 요것도 아주 웃기게 서울대 비슷하게 따라, 지금 고대가 서울대 계속 따라하고 있는데 학종 대세로 가고 있죠. 요것도 따라해가지고 이렇게 1점만 살짝 깝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이게 가점 형식, 감점 형식이라 그래가지고 감점 형식, 뭐 가점 형식, 반영 비율 형식 세 가지가 있는데 다 필요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 골치를 좀 아프게 해드리려고 한 겁니다. 지금 남들이 하니까 저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왜 이런 거 안 해? 이럴까봐. 저는 쉽게 이제 말씀드리는 게 목표고요. 잠깐 어렵게 말씀드릴게요. 뭐 다 말씀드렸는데 연대는 상당히 크죠. 이거는. 그럼 이건 100은 또 뭐냐? 이건 또 가점 형식이라고 하는데 반영 비율이 중요합니다. 이것도. 자, 반영 비율은 크지 않습니다. 사실. 연대가 총 600점 만점인데 환산 점수로 발표가 됐습니다. 국어가 몇 점? 200. 수학 몇 점? 200. 그럼 원래 영어도 200이 돼야 되죠. 상대평가 시절에는. 그래야 안 그래요? 영어 자존심이 있는데, 영어라는 과목에 자존심이 있는데. 제가 영어 선생님이라서가 아니라. 근데 그냥 꼴랑 100입니다. 100. 고 100입니다. 100, 200, 200. 사탐도 100. 그러니까 뭐예요? 600 중에 100밖에 안 돼요. 6분의 1밖에 안 돼요. 거기서 이제 5를 깎는다는 거니까 생각보다 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연대 정시로 가면 이게 전부 정시입니다. 가면 또 살 떨리는 또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2등급 맞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왜? 저는 서울대나 고대 갈 건데요. 서울대 넣으면서 연대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또 이 대학들 어떻게 할 거예요? 한두 문제만 더 틀리면 중앙대로 떨어지는데. 요즘엔 중앙대가 옛날에 다 서울대입니다. 요즘에는요. 여기서 만약에 죄송합니다. 중앙대 나오신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이제 아들이 중앙대 갔습니다. 아들아, 악수나 한번 하자. 후배구나, 이제. 야, 자랑스럽다. 그럼 아들이 아빠하고 안 놀게요. 그럴지도 몰라요. 네, 그때하고 상황이 다릅니다. 네, 지금 중앙대는 중경 외시까지 완벽한 서울대입니다. 옛날로 치면은.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시에선 특히. 70% 수시로 다 뽑아버리니까. 자, 그 다음, 뭐 쓸데없는 그만할게요. 자꾸 분위기가 가라앉는데 어떡하지, 이거? 자, 그만 보자고, 이거 그만 보고, 어쨌든 좀 들쭉날쭉하긴 하지만은, 정시 먼저 얘기하는 겁니다. 정시에서만큼은 상대평가 시절보다는 영어의 영향력이, 뭐다? 올랐다, 줄었다? 확 줄었죠. 서울대뿐만이 아니라 확 줄었죠. 사실. 저는 영어 선생님이면서 원장이니까 이렇게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대부분의 영어 선생님들은 밥줄이 달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립니다. 이 중에서 분명히 한 절반 정도는 제가 뭐 불특정 다수의 영어 선생님들을 지금 주로 인터넷 강의 하시는 분들을 디스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있는 그대로 이거 지금 이게 동영상 찍기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홈페이지도 올릴 건데 거짓말할 수 없는데 인터넷 강사분들도 보겠죠. 그분들은 객관성을 살짝 잃을 수밖에 없어요. 이해도 하고요. 영어 중요한 쪽으로 몰고 갔을 거예요, 분명히. 여기서 제가 별로 안 중요하다, 시간은 줄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조금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제 말이 맞습니다. 저는 영어 강사의 신분이 아니라 지금 원장의 신분으로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런 설명은 듣기 좀 힘드실 겁니다. 영어 강사이면서 원장인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완전히 빠삭하게 꿰고 있으면서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한마디로 복잡하지만 잊어버리시고 어쨌든 무시하면 안 되지만 또 어렵게 나올 것, 한 90점 이상이 7%밖에 안 될 걸 생각한다면 잘못하면 1등급 못 맞고 연대 같은 거 지원할 때 좀 문제가 되겠구나, 또는 다른 대학도 좀 문제가 되겠구나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 더 큰 결론은 뭐냐면
영어 시간은 줄여야 됩니다. 좀 이따 말씀 또 드릴게요. 넘어갑니다. 그러나 수시로 가면 얘기가 확 달라집니다. 이게 이것도 얘기하면 골치 아프니까 자, 뭐 2등급을 필수로 하는 대학은 중요하지 않고요. 2등급 누가 2등급 안 됩니까? 아까 2등급은 다 된다 그랬잖아요. 재수하고 나면 80점이 2등급인데 영어가 아이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기 좀 봐주세요. 네? 자, 이거 다 있습니다. 거기 자료집에 있으니까 사진 안 찍어도 됩니다. 자, 보세요. 찍고 싶으면 찍으시고 제 얼굴을 찍으시는 것 같은데. 자, 여기 볼게요. 여기 주목해 주세요. 자, 이제 간만에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이건 좀 일단 제낄게요. 재수학원이니까. 예. 이거 제낄게요. 제가 학생부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거니까. 물론 학생부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인 케이스이기 때문에 논술 쪽으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선생님, 서울대 고대 빼고 나니까 논술로는 아유 서강대, 중앙대, 경희대, 외대 아유 저 재수해가지고는 연고대 가야 되는데요. 이게 다 서울대라니까요. 외대까지가 서울대예요. 이제는 옛날에. 자, 제가 뭐 눈높이를 낮춰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건 수시 얘기긴 한데 잘 보세요. 재수생은 수능과 논술이죠. 특히 강남권이 재수가 정말 재수 비율이 높기 때문에 뭐 휘문고등학교 재수 비율 113%래 113%. 무슨 얘기 100%가 어떻게 넘나 했더니 사무생 때문에. 그리고 평균적으로 강남 지역 재수율가 70 몇 프로 되더라고요. 대부분 다 재수하는 거죠. 뭐 학종으로 가는 몇 명 빼고는 다 재수하는데 학종은 별로 없잖아요. 강남권은. 강남권은 이제 사실은 정시에 관심이 많고 수시도 논술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사실은요. 그랬을 때 많죠. 서강대, 중앙대, 경희대, 외대. 자, 대표적으로 경희대 말씀드릴게요. 경희대는 4개 영역, 사탐은 한 과목만 봅니다. 또 다행히 잘 보세요. 국수, 영, 탐구는 한 과목 중에서 2개만 골라서 등급합 4인데 이게 사실은 또 여의치 않을 때가 많아요. 시험 보다 보면 또 실수하고 그러다 보면. 그런데 영어가 있잖아요. 영어를 껴준다니까요. 영어를 껴준다고 고맙게도. 그럼 영어에서 1은 뭐예요? 솔직히 껌이잖아요. 에이, 내가 지금 평가 잘하는 게 아니라 상대평가에 비해서 1등급은 쉽잖아요. 7%밖에 안 나온다 하더라도 4%보다는. 그럼 1등급 받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탐구 한 과목만 3등급 맞으면 돼요. 네, 물론 그걸 목표로 이제 수능을 준비하시면 안 되겠지만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시에서는 영향력이 뭐 절대적이라고 하면 좀 어폐가 있지만 전략 과목으로서 효자 과목으로서 등극했습니다 이미. 네. 알만한 사람은 다 아시고 계시겠죠. 자, 그리고 그러면 가장 영양가 있는 얘기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바로 이겁니다. 자, 지금부터 좀 주목해 주세요. 거의 끝나갑니다. 중요한 얘기지만 짧습니다. 자, 짧고 임팩트 있게 말씀드릴게요. 재수 원년, 재수는 다 원년이시죠. 자, 2년차도 있을 수 있고, 영어 절대평가 원년의 재수 성공 전략은 뭐냐? 오늘의 화두인데, 고3은 지금 예비 고3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영어 절대평가를 대비해 왔던 학생입니다. 근데 지금 이 중에 대부분의 학생들 이제 재수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헷갈립니다. 왜?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국영수를 거의 동등한 비중으로 공부하다가 절대평가가 됐는데 이게 갑자기 습관이 쉽게 안 바뀌거든요. 그 영어는 항상 외국어이기 때문에 공포 들었기 때문에. 자, 이게 이제 조금 있다가 이 다음 꼭지가 재수생에게 유리한가? 영어 절대평가가. 그거와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재수생에게 불리할 수도 있고 유리할 수도 있고 양날의 칼인데 그래도 중요합니다. 지금. 자, 오늘 하이라이트입니다. 클라이맥스입니다. 잘 보세요. 고3 때 여러분들은 올해죠. 올해 1년 동안 국수, 영, 사탐을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특별한 전략 과목이, 특별한 뭐 취약 과목이 있다거나 이렇지 않다면 국, 수, 영을 거의 비슷한 비중으로 빡세게 하고 다 상대평가니까
사탐도 하긴 하는데 요거는 조금 그래도 요 정도, 예, 절반 정도 비중으로 해서 했을 것입니다. 뒤로 가면 이걸 좀 더 많이 하겠지만 처음엔 이걸 좀 무시하고 뭐 이렇게 하죠. 평균적으로 이렇게 됐을 것입니다. 자, 이제 간단히 끝낼게요. 공부 시간 안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재수생은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고3보다. 고3은 몸에 익은 게 없어서 오히려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재수생은 학원 선생님들이 시키긴 시키겠지만 몸에 밴 게 있어서 잘못하면 이대로 그대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손해입니다. 그거는 이제 조금 생각해 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그걸 자세히 제가 말씀드리면 3시간, 4시간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되니까 이 정도로 할게요. 그럼 결론이 뭐냐? 자, 여기서 한 절반 정도를 뚝 떼서 여기다가 절반의 절반을 주고 여기다가 그 절반의 절반을 주면 됩니다. 물론 취약 과목이 있다면 국어를 좀 더 많이 한다거나 그 편차는 있겠죠. 개인별로.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렇게 돼야만 합니다. 국어 수학 공부량이 늘어야 되죠. 영어 공부량은 당연히 줄어야 됩니다. 이거는. 네. 자, 이렇게 하고 자, 동시에 설명드릴게요. 바로 그 다음 꼭지 이겁니다. 영어 절대평가가 이 큰 변화가 올해만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설명에는 지금. 왜? 내년부터는 이제 영어 절대평가 2년차, 3년차 되면 고3이나 재수생이나 뭐 고3 올라가는 학생이나 고3에서 재수로 올라가는 학생이나 다 그냥 똑같은 패턴입니다. 근데 지금은 고3과 재수생이 크게 패턴이 달라질 수 있다. 자, 그래서 3가지 유형으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아주 현명한 학생입니다. 현명이 스타일. 2. 단순 무식이. 이게 누군지 알겠죠? 대충 추론이 되십니까? 3. 아, 얘가 거의 좀 심각하는데요. 뺀질이라고 할까요? 뺀질이? 뺀질이 스타일. 이렇게 3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이게 다 다릅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다시피 현명이 스타일로 가야 되죠.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겁니다. 안 그릴게요. 네, 다시 그릴까요? 사탐 빼고 하겠습니다. 국수영, 국수영, 국수영. 자, 고3 때 현명이든 네? 단순 무식이든 네? 뺀질이든 국수영을 이렇게 당연히도 동등한 비중으로 셋 다 상대평가니까 어느 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쉽든 어렵든 난이도 관계없이 미친 듯이 했을 겁니다. 아닌가요? 왜 또 분위기 미친 듯이 했으면 여기 안 왔겠죠? 근데 했겠죠. 하여튼 공부를 안 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비중이 이렇다고 비중이. 그런데 현명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걸 잘라서 여기다 얹고 여기다 얹어가지고 재수를 성공적으로 끝마치게 되고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재수 대박 날 확률은 어느 해보다 높습니다. 왜? 재수라는 게 쉽지 않아요. 선행만부터 해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공포 마케팅 아닙니다. 이게 주변에 재수생이 있으면 다 알 겁니다. 정말 고등학교 때 국영수 중에 적어도 2과목에 막강한 실력 가진 학생 외에는 재수에서 성공한 학생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반수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더 말할 것도 없고 그거는. 반수는 3과목이 다 강해야 됩니다. 올해까지 얘기입니다. 내년엔 어떤가? 주요 과목 영어가 막말로 할게요. 빠졌습니다. 상대평가에서. 그러므로 적절히 관리하면 1등급 맞을 수 있습니다. 실수 한두 개 해도. 그런데 상당수 학생들이 이렇게 할 겁니다. 그냥 변화가 없습니다. 그냥 하는 겁니다. 열심히 하면 돼 이러고. 네, 비효율의 극치입니다. 네. 그 다음 이겁니다. 상당수의 학생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잘 보세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뺀질이. 여기서 반을 잘라서 안 합니다. 끝입니다. 이런 학생들이 여러분 찔리는 학생 많을 거예요. 아, 뭐 선행반부터 해 뭘. 영어 절대 병행해. 구시험은 발로 해서 나와 막 이러고. 그리고 저기 이건 좀 민감한 얘기긴 한데 우리도 반수반 모집해야 되니까 나중에 그때 제가 말을 어떻게 바꿀지 참 동영상이 남기 때문에 좀 난감하긴 한데 정말 팩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아까 반수 얘기했지만 반수는 거의 모든 과목이 완벽한 학생이 좀 불운하게 잘못 갔을 때 했을 때 반수가 되는 겁니다. 그게 성공하는 거예요. 명문대학 같은 경우는 특히. 근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이번에는 뭐 재수까지 뭐 해 그냥 아무데나 가서 반수하지. 1학기는 그냥 등록금 바치고 어디다 갔다가. 왜? 좀 놀아야겠거든.
놀아도 되겠거든. 왜? 국어 수학만 하면 된대. 이건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많은 현명이들 어떻게 할 거예요? 특히 재수생들이요. 못 당합니다. 뺀질이들 이거는 광탈입니다. 광탈. 광탈 알죠? 광속탈락. 입시에서 광속탈락입니다. 근데 보세요. 이제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한 분도 그런 분이 안 생길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는데, 제가 충분히 설득력 있게 말씀드렸으니까, 이 자리에 없는 많은 재수생들이 반수를 택할 것입니다. 심지어는 반수도 안 하고 반수생처럼 행동할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독재한다 이런 미명하에 그냥 놀고 술 마시고, 술 맛도 모르면서 술 마시고 막 굴러다니고 막 이러다가 결국은 반수반에 들어올 것입니다. 예언입니다. 이거는요. 박담이 아니고요. 여러분 말고요. 선행반은 별로 관심도 없습니다. 이 학생들입니다. 선행반 안 하면 뺀질이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자, 제가 뭐 빼먹은 거 없나 좀 점검을 좀 해볼게요. 다 한 것 같은데 이제 잠깐 기다리세요. 왜냐면 중요한 날이니까 뭘 빼먹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정말 거의 다 했습니다. 5분만 더 시간 주세요. 한마디로 이걸 대답하고 넘어가야죠. 재수생에게 유리할 수 있다. 엄청나게. 네. 왜? 그러면 고3보다 왜 근거 없이 유리하다고 하나요? 그 말씀 안 드렸네. 그걸 빼먹었네 내가. 고3은요. 아까 제 표 기억나시죠? 자체적으로 뺀질이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왜 아시겠어요? 상대적으로 재수생과 비교했을 때 뺀질이로 이제 태생이 뺀질입니다. 고3은. 고3이라는 이유만으로가 아니라 절대평가 원년에 바로 허와실입니다. 그럼 모든 재수생이 고3보다 유리하냐? 절대 아니라니까요. 고3 같은 뺀질이가 있다니까요. 더 나빠 이건. 자, 정말 중요한 말씀 드렸고요. 여기 마지막 꼭지인데, 잠깐 아까 이 말씀 드린 거예요. 여러분 잠깐만 봐주세요. 이걸 제가 지금 강하게 설명하면 1시간 넘어갑니다. 이거 다 아시는 거잖아요. 정시지원 여기서 할 분들 많이 있잖아요. 일단 해볼 분들. 근데 영어에서 절대평가 됐다고, 이번에는 그냥 안정 하나 써가지고 가긴 간다. 왜? 반수하면 되니까 해서 이제 안정지원 많이 할 겁니다. 왜? 그 대학을 다니려고가 아니라 반수하려고. 반수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가나다군의 함수관계는 생각 안 할게요. 그냥 간단하게 통쳐서 얘기하면 다군은 선택해보기 좁으니까 가나군에서 보통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거 치고 빠지고 그런 거 알죠? 여기 상위권 애들 서울대로 다 빠져나가고, 그 빈자리 여기 다 채우고, 여기 상위권 다 빠져나가니까 다 채우고 밑으로 계속. 그거 뭐 다 알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100이면 100분이 다 뭐라고 하십니까? 컨설팅 하시면 1대1 컨설팅이든 1대 다 컨설팅이든 가나군 중에 안정을 하나 잡아라. 뭐가 안정입니까, 여러분? 무덤에 들어가는 게 안정입니까? 막말로 해서? 화가 나서 그래요. 모든 컨설턴트들 저 매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이 너무 야속해서 그럽니다. 자기 피 같은 점수 1점도 지금 아쉬워 죽겠는데 한 10점 밑으로 해가지고, 환산 점수 한 10점 밑으로 해가지고, 자기는 준거 집단이 중경외시까지 가야 되겠어. 그게 거기까지가 서울대래. 근데 안정으로는 건동홍 잡아. 아니야, 국민대를 잡아. 막 이런, 국민대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중거 집단이 아닌데. 그래서 그 말대로 안정을 잡아서 그 안정 지원이 뭐냐고요. 누구를 위한 안정이에요? 재수학원으로 반수반도 들어올 거면서. 등록금도 안 아까워요? 등록금은 괜찮아요. 제가 부자는 아니지만 등록금은 괜찮아요. 뭐가 문제냐? 어떻게 할 거예요? 6월 말부터. 여전히 그 말 하실 겁니까? 뭐 국어 수학 막. 아까 그 현명이들 어떻게 이길 거예요? 재수 현명이들 특히. 고3은 다 뺀질라고 치자고. 죄송합니다. 반말에 제가 강사라서 강사를 겸하고 있어가지고 말이 좀 이렇게 좀 학생들 대하지 나오는데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 끝났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요게 작년 이맘때 수능 끝나고 나면 살짝 한가할 때가 있어가지고 내부자들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혹시 보셨나요? 학생들? 봤으면 안 돼. 이게 미성년자 관람 불가 영화인데. 아무튼 뭐 영화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다른 게 이제 저는 기억 안 나고 이것만 기억나요. 다 잊어버렸어요. 그냥 재밌었다 이 정도 하나 빼고는. 이게 이제 거기에 검사로 나오는 이제 박박 이렇게 아주 밑바닥 인생에서 공부해가지고 막 경찰하다가 막 틈나는 대로 공부해가지고 검사까지 된 우장원 검사인가 조승우. 그러니까 이제 보신 분도 많이 있을 텐데 학부모님들은 고시 공부하던 그 방에서 그 이병헌이 보고서 이럽니다. 제가 한번 연기 한번 해볼게요. 되게 인상 깊은데 이병헌 연기를 제가 하니까 좀 죄송합니다. 조승우 이제 그 검사가 됐지만 고시 공부하던 그 방이 워낙 가난해가지고 그 방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와서 이제 좀 숨어 있는데 조승우가 출근한 다음에 보는 거예요. 이렇게. 책상머리에 있는 거야. 고시 공부할 쓴 거겠지. 이병헌이라고 생각하고 보세요. 두 번 연기 안 합니다. 사실은 제가 연기가 좀 됩니다. 딱 이러는 거야, 지금. 이걸 왜 찍어요, 근데? 괜찮습니다. 자. 뭐라 그랬더라? 하면서. 이병헌이죠. 그 가사는, 대사는 까먹었는데 이런 식이었습니다. 무슨 육갑하네, 뭐 이런 식이에요. 제가 정확한 그 대사를 잊어버렸는데, 육갑하고 있네, 뭐 이런 식이었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 대사가? 명대사인데. 명령기였는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육갑이라고 치고. 육갑, 환장하고 있네. 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게 완전히 제 뇌리에 가슴속 깊이 박혀가지고 1년 동안 잘 써먹었습니다. 이거 학생들한테. 왜? 지금 2018 재수 헬게이트다 헬게이트 하거든요. 그리고 언제 헬게이트 아니었습니까? 매년 재수는 헬입니다. 고3은 헬 아니에요? 막말로 고2는 헬 아니에요? 다. 그러면 여러분, 이건 좀 우울한 얘기인데 인생이 헬 아니에요? 좀 저기 너무 많이 갔습니다. 이거는. 자, 재수만 따질게요. 만약 지옥길을 걷고 있다면 계속해서 전진하라. 오, 맞는 말이죠. 지옥길일수록 주저앉으면 큰일 나죠. 영원히 지옥이잖아요. 묵묵히 전진해야죠. 아니 달려나가야죠. 떨쳐 일어나야죠. 와, 막 전율이 확. 그래서 이건 분명히 이거는 뭔가 유명한 사람이 걸출한 사람이 했을 것이다. 제가 인터넷을 바로 당일날 찾아봤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분이 했더라고요. 이분이 누군지 아시죠? 밑에 나와 있습니다. 전 영국 수상입니다. 총리입니다. 샌더스트 사관학교에 뭐 우리 지금 64 사관학교에 몇 수? 다 같이 얘기해보세요. 몇 수라고요? 3수 끝에 입학입니다. 처칠 3수생 출신입니다. 이 자리에 3, 4년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자, 3수생 출신 분은 위대한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처칠 3수 끝에 이 처칠 에 대한 어떤 평전 같은 것에 제가 그 한 부분을 읽은 적이 있는데 자서전도 제가 읽은 적도 있고 존경하는 인물이에요. 사실은 존경하는 인물이 한 말이라 너무 감명 깊었어요. 더 좋더라고요. 자, 자기가 자서전에서도 밝혔었고 특히 평전에서는 처칠이 대학을 가는데 남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기 때문에 우리는 삼수가 되게 흔하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삼수가 흔하지 않았나 봐요. 이때 생긴 불굴의 정신이 그를 2차 대전 뭐예요? 예, 영웅으로 만들었고 노벨상도 받았죠. 야. 자, 원어로 이겁니다. If you're going through hell, keep going. 만약 지옥길을 걷고 있다면 계속 전진하라. 자, 한 분 얘기는 더 해드릴게요. 누군지 아세요? 누굽니까? 그 유명한 말을 많이 남긴 것으로 또 유명한 발명가 에디슨인데 웬간 말은 다 이분이 했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또 이런 말도 했더라고요. 뭐 사실인지 모르는데 어쨌든 이분이 처칠이 아니고 누구죠 이분이? 에디슨 하면은 전구하면 에디슨이잖아요. 예, 이 최초의 우리나라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아니죠 이게 미국인이 아닙니다. 최초의 전구를 만들었잖아요. 이게 세상의 최초의 빛을 말하자면 창조까지는 아니지만 발명한 사람이죠. 이걸 이제 딱 이제 역사적인 날이죠. 기자들을 모아놓고서 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가 달 수 없으니까 이제 그 뭡니까 조수들이 여러 명 있잖아요. 그 중에 제일 이제 막내 조수한테 시켰는데 하다리 놓고 올라가 달다가 너무 이게 좀 멘탈이 약했는지 떨어뜨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깨졌어요. 지금 같으면 어떻게 돼요? 이마트 가서 사면 되죠. 그때는 그게 세상에 하나뿐인 정부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일단 따귀한테 맞지 않았을까요? 그러진 않았나 보더라고요.
한 달 후에 다시 한 달 동안 또 만든 거예요. 또 실험실에서 기자들 또 모았습니다. 자, 이번엔 누구한테 시켰을까요? 아니면 본인이 직접 했을까요? 자,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더라고요. 그 막내 조수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들은 아니지만 보통 이제 그 영어에서 son 그러면 이보게 뭐 이렇게 젊은이 이런 뜻이잖아요. Son, you can do it. Try it again.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리 멘탈이 약해도 또 떨어뜨렸을까요? 또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뭘 또 하면 되죠. 자, 몇 개 만들어 놓지 않았을까요? 자, 아무튼 그래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옆에 자녀분들한테 집에 가셔가지고 son, 여러분 진짜 son 맞잖아요, 그죠? 맞죠? 아닌가? 자, 기분 많이 좋아졌네. 자, 내가 이런 능력이 있다니까. 힐링이 좀 됐지, 그지? 좀 기다려봐. 힐링 완전 시켜줄게, 알았지? 자, 여러분 집에 가서 우리말로 하시든 영어로 하시든 뭐 불어로 하시든 알아서 하세요. Son, you can do it. Try it again. 하면 여러분의 자녀는 아마 노래를 부를 겁니다. 제가 시간 다 많이 지나갔지만 노래 한 곡 부를 시간은 없고 후렴 부분만 학생들한테 자주 불러주는 노래를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박수 치지 마시고 끝나고 나서 우리와 같은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어머니께서 한번 해주세요. 제가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죄송합니다, 아들이라서. 자, try it again 한번 해주세요. 한번 해주세요. 네가 내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너 한번 해줘. 너 잘할 것 같아. 너 연기 될 것 같아. 얼굴 잘생겨가지고. 자, 너 연기과 지망하니? 아니야? 얘 얼굴 이따 꼭 나갈 때 한번 보십시오. Son, you can do it. Try it again. 해줘. 그래야 내가 딱 부르지 이거를. Son, you can do it. 자. Son, you can do it. 연기가 안 되는구나 네가. Son, you can do it 이러지 말고 잘 봐. 지도해줄게 내가 연기가 하려면. 연기가 아니라 그랬지 참. Son, you can do it. Try it again. 해봐. 할 수 있어 너. Son, you can do it. 오, 중간 음성 좋았어요. 앞에다 날리겠습니다. 앞에 가사가 임팩트가 없어서. 끝난 다음에 박수 잊지 마세요. 박수 안 치는 노래 부르는 사람 미친 사람입니다. 나도 세상에 나가고 싶어. 당당히 내 꿈들을 보여줘야 해. 그토록 오랫동안 움츠렸던 날개 하늘로 더 넓게 펼쳐 보이며 날고 싶어. 이젠 세상에 나갈 수 있어. 당당히 내 꿈들을 보여줄 거야. 그토록 오랫동안 움츠렸던 날개 하늘로 더 넓게 펼쳐 보이며 다시 새롭게 시작할 거야. 더 이상 아무것도 피하지 않아. 이 세상 연변을 그 힘이 돼줄 거야. 힘겨웠던 방황은. 감사합니다.